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응축소 회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PT는 한국 스파이렉스 쌓고 이대철 원장님의 자료에다 제가 사진을 좀 첨부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혹시 자료가 좀 부실하거나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축소 회수 시스템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재증발증기와 응축소 회수 배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고가 배관의 응축소 회수는 어떻게 하는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좀 많이 내리네요.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뭐 저야 어린이가 없고 어른들만 있다 보니까. 자, 증기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보일러를 기준으로 열 발생 설비를 기준으로 보면 이거 하나의 사이클인데 완 사이클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완 사이클인데 보통 보일러에서 이건 증기 보일러죠. 보일러에서 스팀을 발생을 시켜 가지고 부하 설비에서 사용을 하고 증기 트랩을 통해서 나온 응축수를 응축수 탱크에 모아서 다시 급수 펌프로 보일러에 집어넣는 요 사이클이 하나의 그 증기 시스템에 대한 사이클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응축수란 전기가 응축되어 발생된 것이고 응축수는 에너지 사용 결과로 발생된 물질로서 에너지를 잃어버린 증기로 이것이 물로 변환이 됐을 때 이거는 에너지로서의 효용 가치도 많고 좋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보다 회수해서 사용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 이 전기가 발생된다라는 것은 잡열과 현열이 움직이는데 이 전기는 보통 우리가 그 전기는 현열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잡열을 사용하는 거죠. 잡열. 보통은 이제 그 잡열 중에서도 응축될 때 피가열 물체에 열을 주고 자신이 응축이 될 때 내보내는 열을 이용하는 게 보통 전기설비입니다. 그 전기설비에서 열을 전달하고서 응축이 됐을 때 그 응축된 물, 일명 응축수라고 그러죠. 이거는 보일러 급수로도 사용하고 다른 공정의 예열로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응축수로 회수되는 그 내용 중에는 압력 차이엔 재증발증기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이 보통 보일러 급수 탱크로 돌아와서 다 벤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응축수를 열수를 이용해서 기기 세척하는 부분에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웬만하면 보일러에 다시 재급수하여 사용하는 게 가장 응축 사용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축수를 회수하면 좋은 게 무엇이 있느냐? 일단은 그 가용 에너지로서의 높은 그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통 뭐 10에서 한 20% 정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응축수 회수 100%, 물론 100%라는 게 어렵지만은 사실 이렇게 회수를 하다 보면 수자원, 그렇죠. 용수. 왜냐면 응축수를 회수 안 하고 버리거나 재증발 증기를 날려보내면 다시 보일러 응축수 탱크에 보충수를 들여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들여보내면 그 비용, 가열 비용이 또 많이 들죠. 그 다음에 환경 보존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버려지면 보일러 급수로 사용했을 때 많은 이익이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수선 유지비도 절감이 되고 동력비도 절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축수를 회수하면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 응축수를 버리지 않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운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응축수 회수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중력 환수식이라고 해서 배관을 통해서 자유낙하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식 펌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펌핑 트랩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전동기 구동 원심 펌프, 고온수 펌프죠. 탱크에다 응축수를 받아서 고온수 펌프로 보일러실까지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저 기계식 펌프에는 오그된 펌프라든가 뭐 요런 그렇죠. 오그된 펌프나 그와 유사한 펌프를 사용하고, 그다음 펌핑 트랩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펌핑 트랩. 이게 펌핑 트랩이죠. 요거는 오그된 펌프. 요것도 펌핑 트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제인데 요거는 이 오그된 펌프는 이놈이나 요놈이죠. 이게 뭐 저기 펌핑 트랩은 많은 양보다는 작은 양을 펌핑할 때는 괜찮은데, 양이 많을 때, 응축수량이 많을 때는 오그된 펌프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축수 회수 시스템에서 제가 알건 뭐 처에 이 기계 설비에 건조형 시린더가 있습니다. 이 시린더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갖다가 전기를 써가지고 건조합니다. 건조하는데 제품을 그래가지고 응축수를 회수하는데, 이렇게 버킷 트랩을 사용해가지고 바닥으로 응축수를 끌어내려서 분배기 햇달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그된 펌프 시스템으로 쳐 올리는 그 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축수 탱크로 이렇게 회수를 하는데, 왜 굳이 이 시린더에서 바닥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응축수 배관을 버킷 트랩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단속 운전을 하죠.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볼 후르트에 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끌고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쳐 올리면은 늘 응축수가 이 어느 선까지는 존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배관도 부식이 심하고, 응축수로 인한 오탄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린더에도 늘 어떤 일정량의 물이 응축수가 존재하는 내용으로, 이 시린더의 온도 표면이니까 시린더 표면이 온도가 균일해야 되는데 불균일한 현상을 해서 제품 불량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린더에는 응축수가 가능하면 존재 안 하는 방향으로 응축수 회수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설비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드린 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죠. 여기 현장 사진인데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다 가지고 내려왔죠, 바닥으로. 그래서 버킷 트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쳐 올려서 탱크 응축수 탱크에다 모아서 오그된 펌프로 쳐 올려가지고 보일러실로 환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똑같은 설비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이렇게 시린더에서 나온 거를 트랩을 바로 통해 가지고 쭉 끌고 와서 바로 응축수 헤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회수하면은 응축수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시린더 표면의 온도 불균형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제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설비를 하는데 왜 이거를 바닥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는지 모르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시공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전기 설비에 대한 배관이나 이 시스템 배관을 모릅니다. 대부분은 상하수도나 그다음 난방 배관 시공한 시공업체들이 이딴 식으로 요 전단의 배관 방식을 하죠. 전기에 대한 이론이나 조금 실무 경험이 있으면 이와 같이 시공을 하는데, 요 전 사진 모양 시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경험도 없고 몰라서 그러는 거죠. 나쁜 말로 돌팔이죠, 돌팔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공해도 아무 하자 없거든요. 꼭 바닥으로 내려서 왜 문제가 될 수 있게끔 시공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응축수를 회수를 하다 보면 트랩 전후단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재증발 증기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현열의 열량 차이인데 압력이 있을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 포화소가 이게 트랩을 통과해서 자연 대기압으로 나오면 압력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현열량의 열량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열이 응축수를 다시 재증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증기를 재증발 증기라는데 이 내용이 응축수 탱크로 돌아서 응축수 탱크에서 뚜껑으로 많이 나오죠. 벤트하고. 바깥 벤트로 나가기도 하고 뚜껑으로 들썩들썩 하면서 나오게 돼 있죠. 요거는 재증발 증기는 버려지면 안 됩니다. 훌륭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성 원인은 여기 설명에 돼 있듯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현열 엔탈피에 대한 차이거든요. 차이에 의해서 이 열이 응축수를 다시 재증발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열로 희석이 되는 거죠.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재증발 증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증발률은 얼마 되냐? 재증발률은 여기에 공식에 나와 있듯이 전후단, 트랩 전후단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현열량 차이로 인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 깊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고 저는 어디까지나 전투를 가리키는 거죠. 훈련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재증발 증기 증발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마 이 숫자가 대입된 거를 보고 확인해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트랩 전후단의 압력차, 차압이 클수록 재증발 증기 발생률은 높아진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증발 증기의 또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가 보통 그 포화수 100도씨 포화수 1kg이 대기압 상태로 나오면 1673배 예? 이게 1673배로 최적이 늘어납니다. 비용적이죠. 73배가 여기서는 이게 세제곱미터니까 톤이니까 이걸 킬로그램 리터로 환산하면 1673이 되죠. 그래서 100도씨 응축수 최적은 이렇게 되나 증기 최적은 이 정도로 커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냐? 약 300대 1로 커지게 됩니다. 최적이. 그래서 응축수 회수 라인의 대부분은 재증발 증기가 차여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찬 응축수와 더운 응축수가 메인에서 만나면 이게 워터 한마 치는 소리도 상당히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증발 증기 배출은 어떻게 하냐 현장에서 이와 같이 공장 뒤편이라든가 옥상 이런 식으로 증기를 옥상으로 뽑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이것도 10% 전후입니다. 손실량이 따지면 왜? 연료비, 그 다음에 약품비, 그 다음에 용수비, 수도료 이걸 감안한다면 이 에너지 버리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일이죠. 응축수 탱크에서 나가는 재증발 증기는 다 회수를 해야 된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송풍기를 설치해 가지고 강제로 빼요. 이 회사는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참 회사 운영이 잘 된다는 걸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응축수 탱크 조그만 탱크 있지만 여기 뚜껑을 열어놨죠. 아예 들썩들썩 하니까 재증발 증기 보일러 가듯이. 자, 여기도 이와 같이 재증발 증기를 벤트로 이렇게 벤팅 하는데 이거 다 회수해야겠죠. 재증발 증기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재증발 증기는 보통 응축수 탱크로 회수해서 우리가 급수 온도를 높여서 보일러 급수하는 방법도 있고 공정 같은 데에다가 재사용할 때가 있으면 압력차가 많이 날 때 버사를 설치해 가지고 높은 압력으로 들어오는 응축수 재증발 증기는 다시 재증발시켜서 이런 어떤 저압의 열 사용초로 보내서 열을 이용하거나 하면 되고 이제 남는
저압의 재증발 증기는 응축수 탱크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상 보세를 이용해 저압으로 재사용할 필요가 있다. 재증발 증기. 그 다음에 응축수 회수 배관. 응축수 회수는 재증발 증기 발생에 대한 현상을 고려해서 잘 시스템을 구성해서 회수 배관을 설치해야 된다. 압력차가 가능한 낮게 발생하도록 얘기했죠. 탱크, 배관, 트랩 전후단의 압력수를 작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개방 탱크죠. 개방형 탱크로 응축수를 회수해서 펌프에서 보일러실 급수 탱크로 다시 보내서 보일러를 급수하는 시스템. 여기에서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듯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재증발 전기를 버려지게 되므로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 시스템은 밀폐 시스템이죠. 밀폐형 해가지고 보통 이런 데는 렌더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많이 쓰는데 고압의 응축수 탱크를 만들어서 회수를 해가지고 그걸 보일러로 바로 회수시키거나 이렇게 응축수 탱크 보일러실에 탱크로 받아서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뭐 이렇게 트랩을 옵셋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트랩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장의 설비, 부하 설비나 이런 거에 맞게 또 그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뭐 이상이 없을 때 이럴 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수정. 그 다음에 고가배관의 응축수 회수. 고가배관. 고가배관의 응축수 회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그된 펌프 시스템이라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계식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쳐 올려서 뭐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펌핑 트랩을 써도 되고 이렇게 그 기계가 다시 어떤 기계를 장착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차가 클수록 재증발증기 발생이 커지게 되므로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고 증기 발생량에 따른 유속과 압력 손실을 고려해서 이 높이를 계산하고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트랩을 이런 기계를 쓰지 않고 자연으로 펌핑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마찰 손실이라는 것 이 수도에 따라서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현장에 맞게끔 관리자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배관 응축수회관 오그된 펌프를 쓰든가 아니면 이렇게 모아서 어떤 탱크를 만들어서 고온수 펌프로 보일러실로 또는 고가 배관으로 회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런 거를 보조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고온수 펌프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오그된 펌프로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시는데 여기도 문제가 뭐냐면 오그된 펌프에서 나가는 이 증기량도 또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걸 구동 매체를 증기를 쓸 때는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구동 매체를 공기로도 쓰는데 증기로 오그된 펌프 구동 매체를 쓰면은 이 벤트로 나가는 증기량도 뭐 한 대일 때는 상관없지만 이게 대수가 많을 때는 에너지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이 압력 차이에 따라서 일반 트랩으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잘 확인을 한 다음에 기계식을 쓸지 아니면 트랩에서 바로 올라가게 할지를 고려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가반의 응축수 회수 이것도 그림이나 사진에 따라서 하는데 하여튼 또 오그된 펌프 같은 거 설치하는 게 가격이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트랩을 가지고도 일정한 양은 리프트 시킬 수 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요와 같이 체크 밸브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트랩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승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기 시스템 중에 재증발 전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